네.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위학계 물리 모의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원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경희대학교 물리 논술의 기본 방향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번 모의 논술에서의 문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학계 물리의 논술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의 범위 안에서 과학 분야의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물리학 지식의 올바른 적용 능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출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 에너지에 대해서 옳게 이해하고 과학적 추론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인 발전을 통해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변화할 때 그 총량이 보존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전 방법 중 하나인 풍력 발전의 장단점을 다른 발전 방법과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물리학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의 이해에 있어 그 이동의 방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해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시문을 읽어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 가를 보겠습니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질량이 m이고 속도 v0로 운동하는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작용하여 거리 S만큼 이동하고 속도가 V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한다. 작용하는 힘이 일정한 경우 물체는 크기가 m분의 F인 등가속도로 운동하여 거리 S만큼 이동하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에 적용하면 EAS는 m분의 EF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다. 따라서 거리 S만큼 이동하는 동안 한 일 W는 FS는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된다. 이때 물리량 2분의 1 mv제곱을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물체의 운동에너지라고 한다. 따라서 힘이 물체의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이 예시문은 에너지의 개념에 대한 소개글로서 물리 1 교과서 단원 1 시공간과 우주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42페이지에 나오는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문은 일 에너지 정리에 관한 글로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의해서 그 일만큼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자연계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이동하며 에너지는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도 다른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발전기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매우 다양하다. 화석 연료나 핵 연료뿐만 아니라 햇빛, 바람, 파도와 같이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 및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 예시문은 에너지의 전환에 관한 글로서 물리 1 교과서의 단원 4 에너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데 이때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고립된 계에서 즉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자연의 바람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풍력발전기는 크게 날개, 돌개, 기어박스, 발전기, 통제장치 부분으로 구성된다. 날개는 바람을 받아 돌림힘을 발생시키며 돌개는 1개 이상의 날개로 구성된 회전체이다. 기어박스는 돌개의 회전을 발전기에 전달할 때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기에서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이 글은 풍력발전소에 관한 소개글인데요.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역학적인 에너지를 패러데이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풍력 발전기의 구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를 보겠습니다.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에 물체의 분자나 원자의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라고 한다. 기체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수많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이상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의 기준점 0켈빈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고전적 운동이 완전히 정지되는 이론적 상태의 온도로서 이는 마이너스 273.15도에 해당한다. 절대 온도의 눈금 간격은 섭씨 온도와 같다. 이 글은 물리 1 단원 4 에너지 단원에 나오는 열 에너지에 대한 소개글이고요. 이와 같이 내부 에너지나 열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의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총합이고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서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물리 논제를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의 1을 보겠습니다. 초속 10m의 속력으로 바람이 불 때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 비해 얼마나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의하시오. 공기의 밀도는 약 1.3kg/큐빅미터이다. 바람이 불 때와 불지 않을 때의 공기의 온도와 밀도는 같다. 이 문제에서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얼마나 추가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제시문 가에 의하면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 양이 2분의 1 mv제곱으로 주어진다는 내용이 예시문 가에 있기 때문에 그 예시문 가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1큐빅미터 안에 들어있는 공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를 이용하면 1큐빅미터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을 간단하게 1.3kg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1.3kg의 물체가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한다면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의 법칙에 맞추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3kg 곱하기 10m/s의 제곱을 하게 되면 6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에너지의 표준 단위인 줄을 써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불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이 문제에서 65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추가로 더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 라와 같이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 에너지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서는 바람이 불 때와 불지 않을 때에 대해서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물리 논제 2의 2를 보겠습니다. 논제 2의 2.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m인 날개를 가진 풍력 발전기가 바람이 속력이 10m/s인 곳에 있을 때 이 발전기가 출력하는 전력이 최대 몇 와트 정도일지 유효 숫자 한 개의 어림수로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의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m의 길이를 가지는 날개로 구성된 풍력 발전기가 그림에 그려져 있고요. 그 풍력 발전기를 향해서 10m/s의 바람이 부는 상황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풍력 발전기로 불어오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제 2의 1에서 풀었던 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바람의 에너지가 이 풍력 발전기로 불어오는가를 먼저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단위 시간 동안 풍력 발전기로 부는 바람의 총 부피를 먼저 구하면 단면적, 즉 날개가 10m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을 이용하여 일단 풍력 발전기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바람이 부는 속력인 10m/s를 곱하게 되면 3000 큐빅미터/s가 되는데 이것은 초당 3000 큐빅미터 정도의 공기가 바람이 이 풍력 발전기를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빅미터 안에는 65줄의 운동 에너지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운동 에너지가 전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초당 약 2개의 숫자를 곱해서 20만 줄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20만 줄이라고 하는 값은 즉 다시 말하면 이 발전기로 불어오는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에너지가 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하면 그때 출력하는 전력은 20만 와트 혹은 200kW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약 200kW 정도로서 이 발전기의 최대 출력량을 우리가 어림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풍력 발전기를 지난 후에도 바람의 속력이 완전히 멈추어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전환 효율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전력은 위에서 계산한 양보다 작을 텐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서 더 추가적으로 어림하여 위에 나온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를 제시하더라도 여전히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리학 교과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림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물리 논제 2의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의 3은 풍력발전소의 장단점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과 비교하여 논의하라는 문제입니다. 풍력발전의 소개가 물리원 교과서에 잘 나와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과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여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풍력 발전의 발전 원리라던가 화석 연료의 발전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추론을 해서 답을 생각해서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모범 답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발전탑을 세워야 하므로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비해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크다. 또한 지리적, 지형적 제약 조건에 의해 발전소의 위치에 제약이 있다. 이것이 이제 풍력 발전소의 단점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구입 비용이 들지 않고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이 없으므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단점 비교한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에 위에 제시한 이런 모범 답안에 있는 것 이외에도 풍력 발전소의 장단점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있는 장단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답이 될 것이고요. 정답으로 간주돼서 채점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논제인 물리 논제 2의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의 4는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도 공기 분자들은 운동을 하므로 일정한 온도의 공기는 내부 에너지를 가진다. 이 내부 에너지는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도 제시문 라를 통해서 보듯이 공기 분자들은 그 안에서 운동을 하고 그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은 내부 에너지가 돼서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그냥 일정한 온도를 가진 공기는 그 공기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발전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있을 때 그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고 그 열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물리 교과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한번 볼까요?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에도 공기 안에 분자들은 운동을 하고 그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기체 분자의 운동은 바람이 불 때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매우 무질서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무질서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 법칙에 있어서는 열과 에너지의 이동에 있어서 그 총량도 보존이 돼야 되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계에서는 무질서도 혹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반대쪽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법칙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균일한 온도를 가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때 상황은 어떤 것일 거냐 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1로 바뀌기 때문에 기체 온도가 자발적으로 내려가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엔트로피나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균일한 온도를 가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1이나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위학계 물리 논술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이 모의 논술과 같이 실제 시험에서도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의 범위 하에서 물리의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보려고 하고, 물리학 지식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주안점이 될 테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